네, 안녕하세요. 잡지식 트래블러 나두용입니다. 오늘은 동남아 휴양지 중에서 나두용이 추천하는 탑5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좋은 휴양지들이 많지만 거리가 먼 지역에 있는 휴양지들도 많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래도 가까운 동남아 지역을 선호하실 텐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휴양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주관으로 평가를 해봤기 때문에 전혀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것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나두용이 가본 곳 중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직항 비행기가 있는 곳 중에 접근성, 교통, 음식, 숙박, 물가, 액티비티 등을 토대로 평가해봤습니다. 동남아는 아니지만 비행시간이 5시간 안에 들어가는 괌, 사이판, 하이난까지 같이 평가를 해봤어요. 내 멋대로 평가해본 동남아 휴양지 탑5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 함께 떠나자! 나두용! 본 영상은 지극히 나두용의 경험과 주관적인 생각에 의해 만들어진 영상이니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다를 수도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5위는 태국 푸켓을 뽑아봤습니다. 한국에서 비행기로 약 6시간 정도 걸리는 푸켓은 사실 접근성이 좋지는 않은데요. 하루에 대한항공에서 한 대, 인천에서 푸켓으로 운항을 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도 한 대라도 있기 때문에 직항으로 여행을 갈 수 있는 여행지인데요. 공항에서 주요 번화가인 빠통비치까지도 차로 약 1시간 이상이 걸릴 정도로 공항하고의 거리도 꽤 있는 편입니다. 이런 접근성이 안 좋은 곳을 제외하면 딱히 큰 단점을 찾을 수 없는 게 푸켓인 것 같아요. 태국의 주요 교통수단은 택시, 그리고 태국의 명물 툭툭택시, 버스, 렌트카, 스쿠터 등이 있는데요. 다른 휴양지에 대비해서 이동수단은 매우 많은 편인데 푸켓도 관광지라서 교통비가 싸지 않기 때문에 운전에 자신이 있으시다면 차량 렌트를 추천드립니다. 1일 렌트 비용이 2만원에서 3만원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고 국제운전면허로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량을 렌트하는 게 매우 유리합니다. 스쿠터 렌탈도 가능하나 스쿠터는 태국 면허가 없을 시에 경찰들이 단속을 하기 때문에 걸릴 때마다 1000바트씩 날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량 핸들과 도로가 한국과 반대인 관계로 운전이 쉽지는 않지만 해외에서 운전을 많이 해보셨다면 차량 렌트를 추천드립니다. 푸켓은 낮과 밤 할 거 없이 즐길 게 너무 많은 휴양지인데요. 바다가 매우 깨끗한 섬이 많아서 피피섬 등으로 투어를 가기도 좋고 골프장도 많이 있으며 다이빙 포인트도 많이 있어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푸켓의 밤은 어느 다른 휴양지들보다도 시끌벅적한데요. 술집에서부터 클럽까지 밤에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이 푸켓에는 전부 있는 것 같아요. 맛의 나라인 태국의 휴양지답게 푸켓에는 팟타이, 돔약꿍 등 다양한 현지식이 있는데요. 서양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스테이크나 햄버거 등 양식도 많은 편입니다. 아쉬운 부분은 한식당인데요. 한식당이 다른 휴양지 대비해서는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제일 번화가인 빠통에서 3군데, 푸켓타운에서 3군데 정도 본 것 같아요. 그래도 아예 없는 건 아니니 현지식을 못 드시는 분들도 크게 문제는 없는 여행지입니다. 푸켓은 발리와 더불어서 고급 리조트들이 많기로도 유명한데요. 비싸게는 하루에 몇백만원씩 하는 풀빌라부터 하루에 3만원에 이용 가능한 에어비앤비 숙소까지 숙소 선택의 폭이 매우 넓습니다. 보통 태국의 물가가 한국보다는 많이 저렴한 편인데요. 푸켓은 태국에서 제일 비싼 물가를 자랑하듯이 싸다는 느낌이 들진 않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하다고 느껴졌어요. 마사지 가격도 방콕의 2배 가까이 하고 툭툭 택시 이용료도 그렇고 렌트카를 제외하고는 싸다고 느껴질 만한 것을 크게 찾지는 못했습니다. 푸켓도 세계적인 휴양지인 만큼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필리핀이나 괌처럼 한국말로 소통을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4위는 필리핀 보홀을 뽑아봤어요. 보홀은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로 약 4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필리핀의 섬인데요. 2024년 현재 기준으로 하루에 직항이 10대 가까이 뜰 정도로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직항 비행기도 많이 있고 공항에서 보홀 관광 중심지인 알로나비치까지도 10분이면 갈 정도로 공항하고의 접근성이 좋은데요. 누워서 갈 수 있는 비즈니스 클래스 비행기가 없다는 게 조금 아쉽게 느껴지긴 합니다. 필리핀 항공이 비즈니스 클래스를 운영하긴 했는데 리클라이너 시트에 여름 시즌이 지나서 운항을 중단해버려서 현재 보홀로 운항을 하는 비행기는 전부 저비용 항공사밖에 없어요. 그래도 4시간 30분이라는 짧은 비행시간이기 때문에 큰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홀을 여행 가면 교통수단에 불편을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유는 바로 택시가 없습니다. 그랩 서비스도 안 돼요.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이 오토바이 택시인 트라이시클인데요. 이것도 한 번 타면 가격이 5,000원에서 만원 가까이 나옵니다.
때문에 패키지 관광객들은 여행사 밴을, 자유여행객은 스쿠터나 차량을 많이 렌트하는데요. 보홀에서는 차량 렌트하는 곳도 많지 않아서 결국은 스쿠터 렌트나 여행사 밴을 자주 이용하실 수밖에 없어요. 빨리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유명한 식당이나 마사지 샵들은 픽드롭 서비스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이동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긴 합니다. 많은 관광객이 보홀을 찾는 이유는 바로 환상적인 자연경관 때문일 텐데요. 그 중에서도 보홀의 바다는 세계 다이버들이 인정할 만큼 매력적인 바다입니다. 파랑색의 바다는 기본이고 보라카이의 화이트 비치와 비슷한 모래사장, 그리고 물속에 사는 생명체들까지 보홀의 바다는 거의 완벽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투어 상품도 고래상어 투어, 거북이 호핑 투어, 나팔린 정어리떼 투어 등 바다하고 관련된 상품이 많아요. 이게 세부하고 조금 차별화가 되는 부분인데요. 세부에서 이런 고래상어나 거북이, 정어리떼를 보려면 오슬롭이나 모알보알까지 4시간 가까이 걸리는 데 비해서 보홀은 전부 1시간 안쪽의 거리에서 해결이 된다는 게 매우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래사장도 마찬가지예요. 보라카이는 최고의 모래사장을 가지고 있지만 가다가 지칠 정도로 접근성이 안 좋고, 세부는 돌섬이기 때문에 리조트에 있는 거친 모래사장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래사장을 볼 수가 없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필리핀의 다른 휴양지들보다는 보홀을 좀 더 부각시켜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은 필리핀 어느 지역을 가도 즐길 수 있는 골프와 카지노가 보홀에는 아직 없다는 점인데요. 가족끼리 가는 여행에서는 이게 또 장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밤에 돌아다닐 만한 곳이 아직 딱히는 많지 않습니다. 식당들도 밤에 일찍 닫는 편이고 아직 번화가 자체가 크게 형성이 되질 않아서 밤에 노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여행하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JTB, KTV, 클럽 등 있을 거는 다 있습니다. 보홀은 다른 필리핀 휴양지와 마찬가지로 크게 현지식이라고 부를 만한 음식이 없는데요. 그래도 보홀에 가셨다면 알리망호 크랩을 드셔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홀 현지식인 부들파이터라고 있긴 한데 크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필리핀에서 제일 유명한 현지식이라고 한다면 그냥 졸리비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현재 보홀섬이 계속 개발 중이긴 한데 고급 호텔들이 부족하다는 게 매우 아쉬운 점이라고 뽑고 싶은데요. 메리어트, 하얏트, 힐튼, 아코르, 인터컨티넨탈 등 세계 주요 5개 체인 그룹의 호텔이 한 개도 없습니다. 향후 여러 개 생기긴 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해난, 아모리따, 비그랜드 정도 외에는 특급 리조트다라고 불릴 수 있는 정도의 숙소를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홀의 물가는 동남아 치고는 비싼 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나두용이 필리핀을 여행 다닌 지도 벌써 15년이 넘었는데요. 필리핀의 물가가 싸다고 느껴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인건비만 쌀 뿐입니다. 샵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삼겹살 1인분에 12,000원 정도, 소주 7,000원 정도, 로컬 마사지 1시간에 2만원 정도, 이동 수단인 트라이시클이 10분에 2,500원에서 5,000원 정도 합니다. 보홀섬은 기본적으로 필리핀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고 한글을 잘 알아듣는 편이며 한글로 된 간판도 많이 있어서 여행을 다니면서 크게 불편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닐라나 세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길거리에 구걸하는 사람들이 보홀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대신 트랜스젠더가 있어요. 저녁에 알로나 비치로 가는 거리를 걸으신다면 레이디보이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3위는 괌을 뽑아봤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1위를 뽑고 싶은 휴양지였었는데 이리저리 비교하다 보니까 많이 밀렸어요. 괌은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로 4시간이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비행기 직항도 예전에 비해서 조금 줄기는 했지만 현재도 5대 이상이 있을 정도로 접근성이 좋은 편입니다. 특히 공항에서 괌의 중심지인 투몬비치까지 10분이면 갈 수 있을 정도로 공항하고의 접근성도 매우 좋고요. 투몬비치의 바다 상태나 모래사장은 어느 휴양지와 비교를 해도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곳을 찾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괌의 주요 교통수단은 버스, 택시, 그리고 렌트카가 있는데요. 버스 노선은 정해져 있지도 않고 시간이 많지도 않으며 택시는 한 번 타면 최소 2만원 이상 나오니 차량을 렌트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한국면허로 운전도 가능할 뿐더러 렌트 요금도 택시 한 번 탈 정도 금액밖에 안 하니 운전면허만 있으시다면 차량 렌트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신호등이나 운전 방법도 한국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힘드실 일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렌트 요금도 싸게는 아반떼 기준 하루에 2만원에서 비싸게는 6만원까지 있으니 택시 한두 번 탈 돈이면 렌트비가 싸게 나옵니다. 무엇보다 차량 렌트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괌 여행에서 경치 좋은 곳을 가려면 차량이 필수라는 생각이 들어서인데요.
특히 해안도로나 북부 투어 등을 가실 때 드라이브 코스는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전 시 주의사항은 속도 위반, 신호 위반 금지, 안전벨트 반드시 착용하고, 그리고 절대로 스쿨버스를 추월해서는 안됩니다. 노란색 스쿨버스가 정차 시에는 반대쪽 차선에 있더라도 반드시 스쿨버스가 먼저 움직인 다음에 출발해야 되니 꼭 지키셔야 돼요. 미국은 아이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괌은 쇼핑을 하러도 많이 가는 휴양지인데요. 섬 자체가 면세 지역이기도 하지만 유독 괌에서 싼 브랜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명품을 제외하고는 CK, 타미, 폴로, 게스 등이 우리나라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파는데요. 특히 CK 속옷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한 개 살 돈이면 괌에서 3개에서 4개를 살 수 있을 정도로 저렴합니다. 덕분에 나두용이 가지고 있는 CK 속옷은 전부 괌에서 구입했어요. 괌은 즐길 거리도 매우 많은 편인데요. 망길라우 CC나 탈로포포 CC 같은 꽤 유명한 골프 코스들도 있고, 여러 개의 다이빙 포인트도 있고, 낚시 투어도 있어서 낮에도 전혀 심심하지 않은 휴양지이지만 낮에 비해서 밤에 할 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동남아 휴양지들이 밤에 더 시끄러울 정도로 밤이 화려하지만 괌은 새벽 2시까지밖에 술을 안 팔 뿐더러 춤추고 놀 수 있는 클럽이나 비치클럽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밤에 할 수 있는 거라곤 선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트립쇼를 하는 스트립바가 여러 군데 있으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불법이 아니고 합법이니까 누가 뭐라고 할 일도 없습니다. 괌은 미국 영토이기 때문에 특별히 현지식이라고 할 만한 음식이 없는데요. 햄버거랑 스테이크가 현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섬에다가 바닷가니까 해산물이 현지식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괌 주변에 있는 지역이 마리아나 해구라고 해서 세계에서 제일 수심이 깊은 지역이라 어업을 할 수가 없어서 자연산 해산물이 없습니다. 괌에서 드시는 해산물들은 참치를 제외하고 전부 수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연어가 자주 보일 텐데요. 100% 수입입니다. 괌에 가서 해산물 드시면서 바닷가라서 싱싱하다든지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괌은 다른 휴양지 대비 호텔이나 숙박시설이 많지 않은데요. 특히 관광객이 자주 가는 투문비치 바로 앞에 있는 호텔은 15개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손에 뽑을 정도입니다. PIC나 리프처럼 매우 오래된 리조트부터 가장 최근에 지어진 츠바키 타워까지 그래도 꽤 다양하게 있는 편인데요. 숙소 가격이 다른 휴양지 대비해서 비싼 편이니 숙소 선택 시 예산이 한정돼 있다면 매우 머리가 아플 수 있는 휴양지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괌의 최고 장점은 의사소통이 거의 한국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편하다는 점인데요. 영어가 기본이긴 하지만 어디를 가더라도 한글 간판이 많고 한인업체가 많기 때문에 여행 시의 불편함을 거의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예상하시겠지만 괌의 최고의 단점은 물가입니다. 차량 렌트 및 기름값, 마트에서 사는 생필품 가격을 제외하고는 전부 매우 비쌉니다. 특히 담배는 한 갑에 10,000원이 넘어가니 반드시 면세점에서 구입을 하시는 게 좋고요. 괌은 팁 문화가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시더라도 계산된 금액의 15%에서 25%의 팁이 붙는다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2위는 인도네시아 발리를 뽑아봤는데요. 발리는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로 약 7시간 걸리는데요. 발리도 푸켓과 마찬가지로 접근성이 안 좋은 편입니다. 대한항공과 가루다 인도네시아 항공이 하루에 2대에서 3대씩 직항을 운항을 합니다. 그런데 10월부터 발리 운항편이 증편이 된다고 해요. 인천, 청주, 부산에서 대한항공, 진에어, KA항공, 에어부산이 추가적으로 운항을 한다고 하여 안 좋은 접근성이 좋아질 예정입니다. 푸켓과 다르게 공항이 시내랑 가까워서 차만 안 막힌다면 빠르게 이동할 수 있지만 발리 시내의 교통체증이 엄청나기 때문에 낮에 이동을 한다고 하면 빠르게 움직이기는 쉽지 않을 듯 합니다. 발리는 사실 접근성만 제외하면 1위로 뽑고 싶을 정도로 할 게 많은 휴양지인데요. 파도가 높아서 서퍼들이 많이 좋아하고 만타가오리를 보러 다이버들도 많이 방문하며 골프장도 많이 있어서 골퍼들도 많이 오고 유명한 클럽들이 많아서 클럽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찾는 사실상 아시아에서 제일 유명한 휴양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리의 교통수단은 대부분 택시를 이용하는데요. 차가 많이 막히는 경우에는 스쿠터를 많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랩 드라이버 뒤에 타고 가기도 하고요. 스쿠터를 렌트하기도 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인도네시아 면허증 없이 스쿠터 운행 시 불법이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헬멧만 잘 쓰고 운전한다면 특별히 단속을 하진 않습니다. 만약 스쿠터를 빌리실 거라면 반드시 안전운전을 권장드립니다. 발리 하면 유명한 게 역시 고급 리조트하고 풀빌라일 텐데요. 정말로 많은 고급 풀빌라들이 있습니다.
아마 고급 풀빌라 순위로 따진다면 세계 5위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렇다고 너무 비싼 숙소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1박에 3만원짜리 숙소부터 매우 다양하게 있어서 숙소 선택의 폭이 넓은 것도 발리 여행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도네시아 음식이 특별한 게 없어서 발리도 특별히 현지식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는데요. 세계 많은 국가에서 여행을 오기 때문에 양식부터 일식, 한식까지 웬만한 요리를 하는 식당들이 거의 다 있어서 식당을 갈 때에도 크게 선택의 폭이 좁진 않습니다. 푸켓과 마찬가지로 한식당이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 발리의 물가는 생각보다 저렴한 편인데요. 교통비부터 식당, 숙소 등의 관광 물가들이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저렴했습니다. 유독 비싼 게 있다면 술값인데요. 인도네시아의 무시무시한 주류세 때문에 도수가 높은 술일수록 술값이 매우 비쌉니다. 마트에서 소주 한 병에 대략 10,000원이에요.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발리 역시 관광지답게 영어로의 의사소통은 큰 문제 없지만 한글로 대화하기는 어려우니 영어가 힘드시다면 파파고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1위는 나트랑을 뽑아봤어요. 이리저리 여러 개의 관점에서 따져보니 현재로서는 나트랑만한 휴양지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유를 따져보니 일단 접근성이 최고입니다. 하루에 한국에서 나트랑까지 직항이 20대 이상 뜹니다. 지역도 인천, 청주, 대구, 부산 등 여러 공항에서 운항을 하니 접근성이 좋은 건 휴양지뿐만 아니고 다른 대도시들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거의 최고입니다. 또 대한항공과 베트남항공이 운항을 하기 때문에 비싸더라도 편하게 가는 것을 좋아하시는 시청자분들이라면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깜랑공항에서 나트랑 시내까지의 거리가 조금 있긴 하지만 차가 막히지 않기 때문에 나트랑 어디에 숙박을 하더라도 차로 1시간이면 도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트랑에는 즐길 거리가 매우 많은 편인데요. 휴양지에 필수라고 할 수 있는 호핑 투어와 스쿠버 다이빙, 골프, 카지노, 그리고 밤에 놀 수 있는 클럽까지 앞에서 알아봤던 휴양지들의 모든 것을 나트랑이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세분화해서 보면 없는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나트랑에서는 많은 것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교통편도 나쁘지 않아요. 렌트카 빌리기가 어렵다는 게 단점이긴 하지만 택시가 매우 많고 기본 요금이 600원 정도로 저렴해서 하루 종일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부담이 들지 않습니다. 음식은 쌀국수나 반미, 반새우, 분짜 등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베트남 음식이 많기 때문에 다른 휴양지 대비해서 먹는 즐거움도 좋은 편이고 현지식을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한 한식당도 다른 휴양지 대비해서 매우 많은 편입니다. 숙소 선택의 폭도 매우 넓은 편인데요. 하루에 100만원 가까이 하는 식스센스에서부터 5성급 호텔인데도 하루에 4만원 밖에 안 하는 호텔까지 많은 종류의 숙소들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가격대에 숙소 선택이 쉽습니다. 결정적으로 나트랑을 1위로 뽑은 이유는 물가인데요. 앞에서 알아본 휴양지들에 비해 매우 저렴한 물가로 쉴 수가 있습니다. 택시비도 제일 저렴하고 숙소도 제일 저렴하고 음식도 제일 저렴하고 술값도 제일 저렴하고 거의 모든 부분에서 나트랑의 물가가 작게는 조금, 크게는 압도적으로 저렴하기에 나트랑을 1위로 뽑아봤어요. 그럼 왜 다른 베트남 휴양지인 다낭이나 푸꾸옥도 있는데 나트랑이냐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개인적인 주관으로는 푸꾸옥은 아직도 계속 공사 중인데도 불구하고 한참을 더 공사해야 끝날 정도로 아직 개발이 덜 됐고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남부나 북부는 거의 분양 사기 수준입니다. 다낭은 휴양지라기보다는 도시에 더 가깝다고 느껴져서 나트랑보다는 휴양지로서의 매력이 떨어진다고 느껴졌어요. 실제로도 다낭은 베트남에서 인구가 3번째로 많은 도시입니다. 이렇게 믿거나 말거나 나두용의 개인적인 동남아 휴양지 탑5를 정해봤는데요. 아무쪼록 여행을 계획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적인 주관으로 알아본 직항이 있는 동남아 휴양지 탑5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항상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지만 나두용의 컨텐츠는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가 나는 컨텐츠입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우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매우 감사드리며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